풍류에 취하고 품격을 취하다. 주도의 재발견. 단순히 술을 좋아하는 애주가를 넘어 주류에 담긴 문화와 풍류를 즐기려는 미주가들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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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도 함께하는 저희 세 사람, 저는 삼틴이. 안녕하세요. 제인윤으로 돌아왔어요. 아, 제인윤인가요? 아닙니다. 잔윤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둘비입니다. 네, 기둘비. 아, 비둘기? 기둘비? 아, 이거 진짜 어렵다. 마음대로 네. 말하기. 그리고 오늘은 이제 오랜만에 저희가 네 사람이 됐습니다. 와우. 오늘은 이제 패널 한 분 계십니다. 와우. 스페셜 게스트. ABDV라는 곳에 이제 송승재 팀장님. 네. 네네. 간단한 자기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ABDV의 송승재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게스트. 한국해. 이게 지금 이 승재님을 환영하는 건지 사두신 커피를 환영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 커피를 역시 또 이렇게 센스가 또 이렇게 사오셔가지고 약간 선택지까지 딱 주시면서. 역시 센스가 넘치만. 맛있게 드세요. 저희가 이게 뭐 저희 세 명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팟캐스트 전문적인 방송은 아니지만 어쨌든 팟캐스트를 한 1년 정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은 좀 서로 이제 눈빛만 봐도 어떤 합이 좀 맞아 들어가는데 우리 또 송승재 팀장님 같은 경우는 좀 생소하실 수 있으니까 조금 긴장을 푸시라는 의미에서 저희가 원래 노래하고? 녹음을 한 번에 하나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다른 에피소드에서도 한번 같이 좀 얘기해보자 해서 미리 초대를 했습니다. 뭐 어쨌든 뭐 지금 이번 화에서는 가볍게 이제 좀 자신의 모든 경험 같은 걸 좀 공유를 해주시고 그렇죠. 아마 다음 화에서 이제 특정 분야의 위스키에 대해서 아마 전문적으로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맞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오늘 할 게 뭐죠, 둘기님? 오늘 할 거는 떼낄라입니다. 데킬라. 네. 저번 텐션을 좀 높여주세요. 원래 데킬라는 네네네. 맞아, 텐션이- 맞아. 우리 또 잭브로가 생각나네요. 그러니까. 우리 또 업텐션 잘 어울리는.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 뭐 진이나 뭐 보드카 같은 큼직한 그렇죠. 우리 또 스피릿을 하나하나 또 조목조목 살펴보고 있죠. 네네. 그래서 이제 또 어떤 파티나 클럽이나 뭐 이런 데서 좀 빠질 수 없는 술이잖아요. 데킬라라고 하는 술에 대해서 맞습니다.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데킬라라고 하는 술은 이제 용설란을 가지고 만들어요. 그래서 이 용설란이라는 게 좀 약간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약간 선인장을 뭐 이용해서 만든다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시는데 그렇죠. 알로이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어요. 약간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그렇죠. 생긴 이게 건. 용설란이라는 게 용의 혀를 닮았다고 해서 음. 용설란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마지막에 란이 그 난과 식물을 할 때 란이라서 네네. 엄밀히 따지면 난과 식물입니다. 그죠? 네네. 약간 뭐 아스파라거스나 약간 백합 같은 그런 류의 사촌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이 용설란은 그 데킬라라고 하는 술이 기본적으로 멕시코라고 하는 이제 남미 쪽의 기후에 잘 자라는 그리고 이 멕시코라고 하는 나라가 화산도 있고 그러니까 지대도 좀 높고 태양빛이 좀 많이 쬐는 그런 기후의 도시인데 그 옛날부터 이제 자랐던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마시던 그런 술에 좀 사용을 했던 원재료예요. 그래서 이제 이 용설란을 가지고 풀케라고 하는 술을 발효주처럼 해서 만들어서 마셨어요. 옛날부터. 그렇죠. 우리나라 지금 뭐 약간 막걸리 같은 그쵸. 그런, 그래서 뭐 이거를 뭐 이미지를 떠올리면은 약간 선인장처럼 이렇게 알로에 같은 이렇게 이파리들이 쭉 있고 그 이렇게 뿌리 같은 거를 보면 이제 약간 파인애플 모양의 약간 그렇죠. 네. 피냐라고 네네. 하는데 그 땅 속에 이렇게 묻혀 있나요? 저도 직접 보진 않아가지고 땅 속에 묻혀 있죠. 그 아랫부분은 약간 파인애플 그냥 흔하게 생각하시면 그냥 파인애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위에 파인애플도 위에 잎이 이렇게 뾰족뾰족하니까. 그렇죠. 근데 한 크기가 사람 머리 한 두세 개 정도 되는 크기. 엄청나게 크죠. 그래서 그 이파리 핑카라고 하는 그 이파리를 다 쳐내고 나면 그 밑에는 이제 파인애플처럼 생긴 피냐가 이렇게 네네. 나오는데 그것도 무게가 뭐 한 60kg에서 네. 뭐 무거운 건 한 80kg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엄청나게. 엄청 무겁죠.
그래서 이 술을 뭐 이제 약간 종교적인 어떤 아즈텍 문명이잖아요 이쪽이. 그래서 약간 신화 같은 거가 있는데 옛날에 어떤 이제 신이 용설란을 벼락으로 때려가지고 반으로 딱 갈랐는데 그 안에가 이제 벼락 때문에 좀 약간 익은 구워진 거죠. 그래서 그 번개로 맞은 그 피냐를 가지고 과즙으로 변해서 그거를 이제 마셨다. 뭐 이런 신화들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아즈텍 문명이랑 좀 엇갈린 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땅은 기본적으로 이제 멕시코라고 하는 나라가 1500년대 이후에 이제 스페인의 식민지가 그렇죠.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스페니쉬가 이제 들어오면서 이제 얘네가 마시던 이제 증류주를 많이 마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브랜디 같은 술을 만들 수 있을까 하고 이 땅을 확 뒤져봤더니 여기는 이제 포도가 한 그루도 자라지 않는 그런 당연히 그런 기후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그럼 어떤 술을 마시나 하고 봤더니 풀케를 마시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증류를 해서 술을 만들어 먹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속을 비운 솥불 같은 데다가 담아가지고 이걸 마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 지역 자체는 이제 뭐 할리스코라고 하는 데가 가장 유명해요. 지금의 또 이제 데킬라라고 하는 술의 거의 95%가 이쪽 지역에서 생산이 되고요. 뭐 그 밖에도 나야리트, 과나우아또, 미초아칸, 따마울라파스 이렇게 5개 지역에서 나온 이제 그 데킬라, 그러니까 메즈칼을 데킬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약간 개념을 분리를 시키자면 우리 왜 꼬냑 같은 거 이야기할 때 브랜디가 조금 더 큰 규모고 그 안에 꼬냑 지방 쌍방류에서 나오는 그런 그거를 이제 꼬냑이라고 꼬냑 지방에서 나오는 것도 꼬냑이라고 그렇죠.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5개 주에서 나오는 메즈칼을 데킬라라고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풀케라고 하는 발효주를 증류해서 만든 술이 메지칼인데 네. 그 메지칼은 멕시코 전역에서 만들어지고 네. 그다음에 특정 5지역에서 만들어지는 그 메지칼을 데킬라라고 한다. 네. 예, 맞습니다. 맞군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블루 아가베를 주로 많이 사용해서 산다. 맞아요. 뭐 그렇게 정도로 더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이 그 용설란 아가베라고 하는 것도 되게 품종이 좀 다양한데 그 이제 블루 아가베로 만든 그 메지칼 데킬라가 훨씬 품질이 좋고 맛도 좋다라고 해서 좀 좋은 품종의 이제 아가베로 많이 활용을 해요. 그래서 이 블루 아가베 100%로 만들면은 100% 블루 아가베 데킬라 뭐 이런 식으로 표기가 가능하고요. 뭐 그런 어떤 품종에 대한 것도 좀 중요하게 한다. 100% 블루 아가베로 만들면 좀 더 고급의 그쵸. 데킬라로 인정받는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데킬라의 역사를 좀 간단하게 다뤄보면은 그 처음에 이제 이쪽이 아즈텍 문명이라고 하는 게 약간 고대 인디언들이 살던 땅이고요. 그래서 풀케 같은 그 발효주를 만들어 먹다가 이제 스페인 문명에 들어오면서 이제 많이 이제 음용을 하게 되는 거고 이제 좀 역사에 좀 많이 등장하는 게 호세쿠에보라는 이제 브랜드예요. 그래서 첫 번째 데킬라 증류 허가가 1795년에 돈 호세 마리아 과달루페 꾸에보에게 부여가 되고요. 둘기님은 정말 이름을 잘 외우시는 거 너무 어려운 이름인데.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체적으로 용선란을 재배를 하면서 데킬라를 만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19세기 동안 약간 왕성한 생산 활동이 전개되면서 전국적으로 데킬라 마을 부근에 생산하는 아구아 디엔테 드 아가베 품질에 대한 인식을 향상했고요. 그 이름이 약간 대명사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데킬라라고 하는 마을이 할리스코에 있는데 그 데킬라라고 하는 술이 또 이제 약간 인정을 딱 대명사처럼 받게 된 것도 그러면서 이제 데킬라가 된 거. 네네. 약간 이제 프랑스 파리 같은 데서 이제 그 술을 전통주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술을 이제 막 품평을 하고 같이 마시게 되면서 데킬라에서 만든 메지칼이 좋더라 이렇게 인정을 받으면서 데킬라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인정을 받게 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 당시 그러니까 지금부터 거의 한 260년 이전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이 호세쿠레보라고 하는 브랜드가 좀 많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뭐 이런 데킬라라고 하는 술이 전통주로서에 그치지 않고 이제 세계적으로 좀 확장했던 것도 이제 그 막
독감 같은 거 왜 우리 술 얘기할 때 항상 의사가 처방해주고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데킬라를 음용하는 방법 중에 뭐 라임과 소금이 좀 빠질 수가 없는데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스페인 같은 곳에서 유행성 독감이 돌고 그럴 때 처방으로 데킬라를 라임이랑 소금으로 뭐 이렇게 마시게끔 음용하는 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또 약간 썰이 두 가지가 있죠. 라임이랑 소금을 가지고 음용을 하는 게 진짜 멕시코의 방식이냐 아니면 미국에서 유행한 거냐라고 하는데 이 시기가 맞물려요. 그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렇게 음용하던 방법과 미국의 이제 금주법이 되면서 그렇게 뭔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음용하는 게 또 미국에서도 유행을 했다고. 그렇군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1940년대, 50년대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이런 데킬라라고 하는 국민 술을 좀 많이 알리게끔 막 영화나 뭐 다양한 산업 분야에 자기들의 전격적인 홍보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960년대 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점점 뭐 칵테일이나 이런 것도 되게 좀 유행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뭐 약간 믹스토 스타일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용설란 주정 51% 이상, 49% 중성 주정을 사용하는 그런 스타일의 이제 데킬라도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제 마가리타 같은 칵테일도 이때 많이 유행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뭐 막 롤링스톤즈 같은 사람들 그 호세쿠엘보 가지고 맞아요. 마가리타 만들어 먹고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어떤 이제 미국의 투어를 가서 그러니까 콘서트를 가가지고 이제 항상 마가리타를 그 파티처럼 조그맣게 먹었었는데 그 바텐더 한 명이 이제 이거 맛있는 거 있는데 한번 내가 만들어준 거 먹어봐라. 근데 그게 그 데킬라 선라이즈. 데킬라 선라이즈. 네네. 그거 그분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롤링스톤즈가 항상 내가 어디를 갈 때는 데킬라와 그레나딘 시럽과 오렌지 주스를 구비를 해놔라. 이렇게 되면서 또 약간 이때 당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심볼이었던 락이라고 하는 히피 이런 문화에 있을 때 데킬라가 많이 파티 주로 이제 음용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980년대에서는 우리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어떤 술 산업이 하나가 크기 위해서는 국민 소득이 참 중요하다. 근데 1980년대 멕시코도 이제 중산층의 비율이 되게 높아진다고 해요. 그래서 이때부터도 이제 좀 좋은 데킬라에 대한 수요들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앞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냥 우리가 흔히 아는 그 투명한 데킬라가 아닌 조금 숙성을 거치는 그런 데킬라들도 이때부터 좀 나오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초창기의 데킬라는 어떻게 보면 숙성하지 않은 블랑코나 그쵸, 실버라고 하는 제품이 위주였군요. 네네. 주류였군요. 맞아요. 그리고 약간 뭐 이런 그 품질 같은 것도 처음에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이제 뭐 100% 용설란을 사용한 데킬라도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하고. 그렇죠. 그 제가 알기로는 호세쿠엘보가 처음으로 생긴 어떻게 보면 데킬라 브랜드 아니면 제일 유명한 전 세계적으로 데킬라 브랜드인데 초창기에 나왔던 제품 에스페셜인가 뭐 그 제품 같은 경우는 100% 블루아가베 제품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네. 네, 51%인가 뭐 그렇게로 알고 있고 우리가 흔히 이제 데킬라 하면은 딱 떠올리는 브랜드가 딱 세 가지 정도 있잖아요. 페트론, 빠트론이라고 하는 네, 페트론이 있고 그다음에 도눌리오 나 뭐 올메카 뭐 이런 브랜드 아니면 이제 호세 이렇게 있는데 최근에 나오는 이제 그 데킬라들은 100% 블루아가베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네네. 또 이제 숙성을 좀 길게 한 네, 그 등급이 있죠. 네네. 데킬라 등급. 우리 또 스페셜 게스트 오셨으니까 요거 데킬라 등급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읽어주시죠. 예, 데킬라 처음 말을 떼네요. 예, 데킬라는 일단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실버. 예, 그렇죠, 제일 처음에 블랑코, 먹었다고 하는 실버. 블랑코 혹은 실버라고 부르는 그렇게 미숙성된 화이트 데킬라가 있고요. 네네. 두 번째로 이제 골드. 얘는 미숙성이나 혹은 카라멜 색소를 첨가를 한 데킬라. 그래서 혹은 또 화이트 데킬라와 실버와 또 오래된 데킬라 숙성된 데킬라를 블렌딩을 해서 만드는 것을 골드라고 하고요. 그리고 레포사도. 네. 우리가 많이들 먹는 호세쿠엘보 레포사도를 제일 많이 먹죠. 네네. 네, 그게 오크통에서 최소 미니멈으로 2개월간 숙성을 한 제품을 레포사도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다시 오크통에서 최소 9개월간 숙성을 한 제품을 아네오 등급이라고 하죠. 네네. 그리고 이거보다 더 숙성을 한 제품들 엑스트라 아네오라고 하는 거는 최소 3년 이상 숙성을 해야 되는 한 제품들을 엑스트라 아네오 등급을 붙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엑스트라 아네오 제품들이 꽤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죠? 네네. 그래서 데킬라도 되게 저렴한 술이라는 인식이 좀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좀 고숙성의 고가의 어떤 데킬라들이 조금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네네.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뭐 페트론 같은 경우도 뭐 블랑코만 해도 솔직히 호세쿠엘보하고 비교하면 많이 차이 나도록 가격대가 좀 있잖아요. 네. 그렇죠. 돈올리오도 사실 그렇고. 페트론 같은 경우는 이게 국내에서 수입되면서 가격이 좀 많이 비싸진 거 아닌가요? 그럴 사실 수도 있죠. 미국이나 이제 멕시코에서는 어떻게 보면 도놀리오나 다른 데킬라와 어떻게 보면 비슷한 뭐 급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던데. 아 페트론이요? 네네. 우리나라에서는 차이가 좀 나잖아요. 그쵸, 돈올리오하고. 근데 그 페트론이라는 브랜드 자체도 이렇게 처음에 만들게 된 어떤 그런 역사를 보면 이게 뭔가 전통과 뭔가 네. 깊이가 있는 그런 타기보다는 아예 좀 고급의 이미지의 데킬라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시작해서 이렇게 좀 브랜딩을 한 네. 약간 그레이구스 같이. 그치.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저도 잘 몰랐는데. 그 병이 약간 뭐 하나나 뭐 불어 만든다고 뭐 하는 거 아니에요? 아, 이렇게 맞아요. 기포방울 유리를 뭐 녹여가지고 있고. 네네네. 네. 그런 식의 어떤 프리미엄의 이미지를 되게 많이 담았는데 속은 거였어. 아, 그리고 그 페트론 보면은 그 벌들을 이제 말벌 모양 있잖아요. 근데 그게 뭐, 알고 보니까 그 브랜드를 만든 분이 옛날에 미 해군을 나왔대요. 근데 자기 부대의 상징이 그거였대요. 그러니까 이게 그 호네츠. 네. 그 말벌 모양. 그러니까. 그러네요. 그게 그런 부대가 있는 것 같다 말씀하시니까. 샬롯 호네츠라고 농구팀 NBA 팀 중에 보면은 그 말벌을 상징으로 하는 예전에 팀이 있었어요. 역시 농구를 또 좋아하시니까. 여러분 모르시는군요. 아무튼 그래 맞아요. 그 말벌 모양. 그게 군부대 마크예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철저하게 이제 미국의 고급 시장을 그쵸. 겨냥하고 나왔던 그렇죠. 데킬라라는 거군요. 그러니까 뭐 호세쿠엘보라든지 올메카라든지 도눌리오라든지 이런 브랜드들은 굉장히 오리지널이고. 좀 재배부터 해서 블루아가베 재배부터 해서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집안 대대로 뭐 이런 느낌이라면 페트론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블렌딩을 한 거죠. 이게 제가 이 부분은 나중에 편집을 해주셔도 됩니다만 그 전화의 그 디아지오 스페셜을 얘기하면서도 제가 말하고 나서도 옛날 게 더 맛있어요 이렇게 말을 하고 나서도 이러다가 우리는 디아지오에서 협찬이 안 들어올 텐데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또 우리는 페트론을 하나 날렸군요. 근데 뭐 맛은 있잖아요. 그 방향을 바꿔서 페트론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네, 우리 차게에서 삼키님이 먹으시죠. 뭔가 지금 하나 광고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 닉네임이 잔인입니다. 이미 그걸로 깔고 가는 거예요. 그럼 걱정하지 청취자 마십시오. 제가 잔이를 계속해서 제인이 필요한 때가 됐군요. 걱정하지 마세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데킬라는 뭐 우리 또 팀장님이 잘 설명해 주셨지만 뭐 블랑코, 골드, 레포사도, 아네오, 엑스트라 아네오 이런 식으로 약간 등급이 있고 그것들은 뭐 숙성을 단기 숙성이지만 한다든지 아니면 약간 블렌딩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만들어진다는 거를 좀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산 공정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짚어보자면 우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용설란을 어떻게 키우느냐인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블루 아가베라고 하는 그 품종이 그 데킬라로 만들었을 때 되게 좋은 퀄리티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 이제 용설란 같은 경우가 되게 독특한 게 그 해발 그러니까 1,700m 정도 되는 곳에서 자라고요. 그리고 되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고랭지 농업하는 것처럼 약간 서늘한 기후인데 태양빛은 쨍쨍 쬐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왜 히마도르라고 하잖아요. 그 수확하시는 분들이 그 햇빛이 너무 뜨거우니까 새벽 일찍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수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진짜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저도 그 하여튼 남미를 한번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안타깝게 못 가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남미 쪽을 갔다 온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데킬라 농장, 그 블루 아가베 농장에 가서
그 블루 아가베 그 피냐를 이렇게 채취하는 그런 경험을 해본대요. 근데 그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핑카라고 해서 잎이 엄청나게 크고 그 코아라고 하는 삽 같이 생긴 긴, 칼이라고 해야 되나? 뭐 약간 삽같이 날카로운 생긴- 삽. 그걸 가지고 이제 잎을 다 쳐낸 다음에 그 무거운 그 피냐를 이렇게 뭐 지금은 이제 뭐 트럭이나 이런 데 실지만 옛날에는 뭐 당나귀 같은 노새 같은 데다가 이렇게 딱 하나씩 해가지고 이렇게 이동하잖아요. 근데 그게 생각만치 그렇게 잘 안 된대요. 그래서 그런 일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을 히마도르라고 하잖아요. 그 히마도르 분들은 그거를 한 10분 정도의 10분이었나? 하여튼 뭐 5분. 되게 빠른 시간에 탁탁 해가지고 하는데 생각만치 그렇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네스북에 오른 게 250명의 히마도르가 5분 만에 250개 피냐를 깐 거예요. 그게- 하나씩 하나 오- 까는데 5분 5분이 만에. 걸린 거예요. 그게 전문가도 이제 하나를 처리하는데 5분이 걸린다는 네, 얘기네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엄청 빠른 거. 그러니까 그쵸, 그쵸, 엄청 크니까. 그리고 그게 피냐도 이렇게 어떻게 깎느냐에 따라서 또 품질이 좀 달라진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파인애플 떠올리면 파인애플 껍데기를 껍질을 삽으로 얼마나 벗겨내는 거니까 적당히 그걸 쌀 좀 벗겨내듯이 그러는군요. 적당하게 벗겨내는 왠지 것도 잔이유님은 가셨으면 한 6분이면 했을 것 같아요. 그쵸. 제가 같이 스코카 가지고 이 플로 몰트라는 걸 봤는데 아, 이게 쉬운 게 아니라 그러는데 뭐 그냥 퍽퍽하더라고 막. 제가 예전에 고리도 삽질을 멀리 해봤어요. 잘 날리더라고. 균일하게 뒤집으면서. 너무 멀리 날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그렇지. 이게 뭔가 요령이 있는데 일단은 그냥 막 힘으로. 의욕만 넘치게 한 거죠. 아 근데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나쁘지 않게 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피냐를 껍질을 벗겨 가지고 가져가는, 그리고 히마도르라고 하는 분들은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그런 해충이라던가 뭐 그런 그 피냐 자체의 퀄리티를 위해서 계속 이제 점검을 해줘야 된대요. 이렇게. 그리고 그게 블루 아가베가 채취를 하기까지가 한 7년에서 네. 8년 정도 걸리잖아요. 맞아요, 그죠? 맞아요. 그동안 계속 그걸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네네. 거죠. 그리고 또 근데 그렇게 막 그런 해충이나 이런 거 관리하는 건 좀 까다로울 수 있겠지만 얘네는 그 우기가 6월에서부터 9월까지 이 땅에 이제 우기가 오는데 그때 말고는 딱히 이제 뭐 물을 주거나 이런 거는 안 한다고 하더라고 아예. 그래서 뭐 그렇게 키우는데 어렵지 않고 그래서 뭐 약간 신이 주신 선물 이런 느낌인가 봐요. 네. 그래서 이렇게 수확을 해서 가져가면은 이제 쿠킹을 하기 전에 이제 그거를 잘 벨 수 있도록 그 오르네로라고 하는 이제 팀이 또 있어요. 그분들은 이제 막 도끼 가지고 막 쪼개 가지고 이걸 이제 또 쿠킹하는데 넣는 그리고 계속 가르면서도 이제 약간 피냐를 네. 어떻게 보면 쪼개는 거군요. 피냐를 쪼개고 그 쿠킹을 하는 것까지 이제 그분들이 담당을 하시는데 그것도 영상 보면 진짜 도끼가 거의 한 이따만한 도끼를 들고 계속 찍는데 저건 진짜 중노동이긴 하다. 그러니까 장작을 하루 그런 종일 거를 펴는 거. 기계로 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렇죠. 다 전통적인 방식, 네. 옛날 방식으로. 네. 그러면은 이제 그 되게 오래된 그 쿠킹을 하는 곳이 있어요. 그 약간 화산토 같은 걸로 막 태운다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쿠킹을 하고 뭐 약간 오븐 같은 느낌이죠. 근데 24시간 동안 구운 다음에 그리고 그 오븐 안에서 한 48시간 정도를 식히고요. 그러면은 얘가 약간 호박 같은 거 구운 파인애플 구운 거로 파인애플 구운 거. 근데 약간 구황작물 구운 느낌 있잖아요. 약간 그런 당도가 올라가는 네, 거죠. 네, 네. 쉽게 말하면. 네. 그런 약간 느낌이 되고 그거를 또 찌꺼기가 또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또 약간 어떤 쿠킹가 약간 뭐야 쿠키 만드는데 좀 약간 같이 똑같네요. 사용한다. 네. 그러면 그걸 쪄가지고 어쨌든 그걸 으깨가지고 네. 즙을 짜내는 거예요. 네, 거기서부터는 뭐 호세쿠에버 같은 데는 약간 현대식으로 이제 컨베이너가 돼 있어요. 그래서 막 툭툭 떨어지면은 이렇게 압착해가지고 즙 착 짜내는 거죠. 그래서 그 즙을 짜낸 다음에 발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효는 뭐 48시간, 50. 위스키랑 비슷해요. 네, 비슷해요. 그래서 그렇게 발효를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풀케. 그쵸. 그 풀케를 가지고 이제 증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증류는 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도눌리오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건데, 그러니까 2회 증류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 부분만 커팅을 하는 거예요. 65에서 70% 정도. 그리고 얘네는 또 구리 증류기를 사용을 한다고 하고 9개 좀 사이즈가 다양한 증류기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증류를 하게 되고 이제 뭐 숙성을 일정 기간 하는 것들은 뭐 아메리칸 배럴에서도 하고 제가 알기로는 호세코엘보 같은 데서는 막 꼬냑 꼬냑 그런 것도 캐스크도 쓰고. 캐스크도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병입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야 해야 되지? 대표적인 브랜드를 좀 뭐 지금 말씀하신 도눌리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페트론 그다음에 호세코엘보 그리고 뭐 올메카 얘기하셨어요. 올메카 네네네. 네. 또 있나요? 뭐 아시는 우리 팀장님 1800 맞아. 네네네네 1800 1800 흔히 말하는 1800 그것도 그 호세코엘보에서 나오는 브랜드죠. 네네 맞아요. 좀 고급 라인인가? 그렇죠. 맞아요. 싸우자 싸우자도 있다. 맞아요. 싸우자 듀랑고 듀랑고. 맞아요. 좀 약간 저가 데킬라 음. 듀랑고 이거 예전에 클럽 그러니까 같은 요즘은 데서 요즘 하우스 보이나요? 요즘 잘 안 보이죠. 요즘에도 팔기는 하는데 아. 이렇게 소비자분들이 사실 데킬라를 많이 드시지는 않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좀 뭐지 그 호세쿠엘보가 굉장히 좀 저렴한 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약간 저가는 그래도 호세쿠엘보 정도. 고가는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 막 그 재테크 막 이런 거 할 때 데킬라도 있지 맞아요, 않았어요? 맞아요. 막 다이아몬드 맞아요. 바틀 다이아몬드. 해가지고 막 몇 천만 원 하는 데킬라.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3년 이상 숙성하는 제품들이 있는데 거의 몇십 년 이상 숙성하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진짜 맞아요. 마셨을 때 뭐 약간 브랜디나 뭐 싱글몰트 마시는 그쵸, 좀 것처럼 약간 꼬냑 같은 그런 풍미가 많이 난다라고 하더라고요. 데킬라 같은 느낌이 전혀 안 나죠. 그래서 뭐 엑스트라 그런 급으로 가면. 그쵸 엑스트라 아네오급 넘어가면 이제 보통 이제 그런 스니프터 글라스나 아니면은 그 노진 글라스 같은 데다가 따라서 마시더라고요. 색깔부터도 뭐 아주 그렇죠. 그냥 꼬냑 검붉어요. 꼬냑 같아요. 네네. 가격도 엄청나더라고요. 뭐 저도 이제 몇 개 먹어봤었는데 페트론 거에서 이제 거의 최상급 바로 아래 거 뭐 이러니까 소비자가가 한 병에 한 10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했었는데 맛있긴 했었습니다. 역시 삼틴. 몇 년 숙성 정도 돼요. 그런 거. 혹시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 그때 뭐 손님이 들고 오셨어요. 예, 지인이 들고 오셔가지고 외국에서 사왔다고. 그래서 그냥 뭐 생각 없이 그냥 또 먹었습니다. 막 먹고 나서 보니까 야 이거 비싼 거야 이러고 주셨는데 나중에 여기 찾아보니까 와 비싼 거구나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팀장님은 데킬라 드셔보신 거 중에 되게 뭐 맛있게 드신 거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저는 데킬라를 제일 처음에 먹은 건 대학교 때 먹었어요. 그때는 이거 그렇죠. 그리고 슬래머 막 이런 거. 그렇죠. 데킬라 슬래머로 엄청 많이 먹었고 그리고 바틀로 많이 먹었던 것 중에 또 하나는 페트론을 많이 먹었는데 와 페트론 바틀이면 페트론? 가격대가 좀 있는데 그죠? 뭐 제가 여행을 어디를 가면은 꼭 면세점에서 샀었어요. 그리고 한 번은 중국을 여행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중국을 가면서 페트론 카페를 하나를 사서 제가 그때 또 플라스크를 하나 들고 다녔어요. 야 거기에 멋쟁이네요. 넣어서 멋쟁이네. 혼자 중국을 여행하면서 저는 혼자서 그거를 계속 조금씩 마시면서 여행을 아니 했었어요. 중국을 다니는데 바이주 빼갈도 아니고 그냥 데킬라를 플라스크에 넣고 돌아다닌 거예요? 네. 야 히스터인데. 진정한 술꾼인 거죠. 진짜 멋있다. 우리 둘기님은 뭐 있어요? 저는 근데 일반적으로 약간 대부분의 분들이 그럴 것 같은데 어렸을 때 많이 먹잖아요 데킬라. 데킬라, 그렇죠. 어디 놀러 가서 그렇지. 진짜 정체도 모르는. 그냥 한번 죽어보자 네. 했을 때 이제 제가 데킬라. 기억이 나는 거는 제가 어렸을 때 막 외국인들 막 가는 이제 그런 클럽을 갔는데 거기에 약간 이렇게 긴 이거 뭐래요? 약간 실험잔 같은 거. 뭔지 아세요? 실린더. 실린더에 6개가 딱 꽂혀 있고 이게 데킬라 6잔에 10,000원. 뭔지 몰라. 그리고 라임 소금 받고 그냥 뭐 이걸 딱 2세트를 먹으면은 다음 날 이제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6잔이 다 같은 데킬라가 들어있네. 네, 근데 뭔지 몰라요. 뭘 따르는지 몰라요. 그래서 뭐 그런 기억이 좀 있고. 메탄올 아니야? 모르겠어요. 데킬라 아니고. 그러니까. 눈이 다음날 눈을 떴는데 안 보여. 아, 네, 그리고 뭐 기억에 남는 거는 제가 그 쌍그리타랑 같이 데킬라를 마셨던 적이 있는데 그렇죠. 예를 들면 막 타코집 같은 데 가면은 있잖아요. 계속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약간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 너
죄송합니다. 데킬라랑 잘 어울려 김기님. 저는 사실 데킬라 저도 뭐 예전에 소실적에는 많이 먹었죠. 근데 그때는 이제 돈이 많이 없으니까 뭐 듀랑고도 많이 먹었던 기억이 있고 그때는 뭐 잘 그 브랜드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뭐 호세쿠에보를 제일 많이 마셨던 거 많이 같아요. 먹었죠. 에스페셜 뭐 그런 거 제일 많이 먹었던 것 같고 사실 지금은 이제 데킬라를 만약에 마신다 그러면 이제 뭐 숙성 저는 개인적으로 숙성한 거보다는 실버를 더 좋아하기는 해요. 저도 실버가. 실버 네. 맞아. 그래서 그냥 이렇게 샷으로 대부분 먹잖아요. 그렇게 마실 때는 뭐 페트론은 괜찮은데 가성비 좋은 건 도눌리오. 저도 도눌리오. 그냥 비슷한. 제가 볼 땐 좀 비슷한 것 같은데 가격은 도눌리오도 좀 많이 오르긴 했더라고요. 21% 올랐을걸요 전년 대비. 좀 페트론이 더 맛있긴 하던데 가격을 생각하면 도놀리오를 그러니까. 추천합니다. 네. 그리고 뭐 다른 브랜드도 올메카나 이런 것도 되게 프리미엄하게 나와서 올메카도 괜찮죠. 네, 가격도 그런 괜찮고 브랜드, 잘 만들어요. 그런 브랜드도 좋죠. 이게 저도 대학생 때 이제 양주를 먹는 그쵸. 게 금액이 좀 높으니까 그렇죠. 이게 대학가에 약간 좀 펍 같기도 하고 좀 막 시끌시끌하고 약간 그런 바에 가면은 왠지 외국인도 좀 이렇게 듬성듬성 있는 그러면은 뭐 호세쿠엘보 한 바틀에 뭐 싼 데는 제 기억이 맞으면 한 4-5만 6만 9천 원, 원? 한 5, 6만 원 하고 맞아요. 9,000원으로 끝나면 돼. 맞아. 맞아. 그리고 뭐 감자튀김 이렇게 주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뭐 동생들이나 뭐 이렇게 있을 때 뭔가 좀 자랑하고 싶고 맞아요. 그러면은 그렇죠. 이런 데 가서 막 힙한 음악 막 스피커 막 터지고 서로 말소리도 잘 안 들리니까 그렇죠. 이게 붙어 앉게 돼요 또 약간 맞아요. 대화를 하기 위해서 대화할 어쩔 수 때 없이 약간 귀에다가 이렇게 얘기하 안 들린단 말이야. 역시 이제 나오는구만. 아니 저는 후배 남자 후배들과 갔어요. 아하 여자도 있었겠죠. 아닙니다. 그럴 때 이제 많이 먹었죠. 이제. 파야봅니다. 제가 서칭할 거예요. 같이 죽자는 거죠. 아니 근데 확실히 내가 지금 이게 좀 들으면서 이게 입가에 미소가 자꾸 지어지는 게 이게 평소에 위스키 얘기하고 이러면은 그치. 이런 얘기가 잘 안 나오는데 그쵸. 데킬라 얘기를 하니까 술술 다들 나오시네요. 맞아. 이게 확실히 데킬라가 좀 뭔가 젊은 추억이 술이다. 많아. 이게 또 먹을 때 알아요. 다음 날 내가 어. 진짜 고생할 수도 있다는 걸 아는데도 막상 데킬라에다가 뭐 설탕, 소금, 뭐 그때 뭐 커피도 가루도 이렇게 네. 빠주고 막 맞아요. 그래요. 맞아요. 시나몬 가루도 주고 막 다양하게 일부러 많이 먹이려고. 그럼 이제 다음 날 힘들 거 아는데도 막 생각 없이만 먹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아까 그 둘기님이 잠깐 얘기했는데 이게 데킬라를 마실 때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샷으로 많이 드시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제 그 소금하고 라임을 같이 이렇게 먹는 게 제일 흔하고 그 멕시코에서는 샹그리타라고 하는 음료를 곁들이는 경우가 많아요. 샹그리타 혹시 어떻게 만드는지 아세요? 네네. 네, 그거 잠깐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렌지 주스랑 이제 그라나딘을 넣을 수도 있고 토마토 주스를 넣을 수도 있고 그리고 약간 후추랑 타바스코 이렇게 해가지고 뭐 약간 왜 막 블러드멜인데 달아. 약간 그런 느낌? 약간 토마토 스튜인데 좀 달아서 이게 약간 이렇게 먹고 마시면은 완전 그냥 리프레시 되는 느낌? 술맛 맞아요, 없고 그래서 되게 좋았어. 그 샹그리타를 이렇게 좀 데킬라 드실 때는 팁을 좀 드리자면 데킬라 드실 때 샹그리타를 곁들이시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토마토 주스에 오렌지 주스를 조금 섞고 거기에 이제 레몬 주스랑 그다음에 타바스코 소스, 후추, 소금 이런 것들 조금 소량씩 넣어가지고 칵테일로 치면은 블러드메리 같은 그런 느낌으로 약간 노알코올 음료를 만들어서 그걸 체이서로 드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데킬라 한 잔 딱 먹고 샷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3분의 1잔이나 반 잔 정도의 샹그리타를 좀 드시면서 이렇게 하면은 숙취도 별로 없고 되게 토마토가 좋아요. 좋잖아요. 네, 토마토 좋아요. 그리고 이제 약간 저는 이제 그 데킬라 전 자주 먹거든요. 어디 놀러 가면. 근데 그 라임보다 저는 오렌지. 그렇죠. 오렌지가 좋아요. 이게 오렌지는 약간 아는 사람만 정말 데킬라 좋아하거나 좀 아는 사람들이 많이 즐겨요. 그래서 그 오렌지 슬라이스에다가 시나몬 파우더 살짝 뿌려가지고 딱 그걸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한번 해봐야겠군요. 난 데킬라 하면은 그
정말 파티나 이런 그쵸. 그런 데 잘 어울리잖아요. 그리고 저는 되게 인상 깊게 봤던 그 데킬라를 마시는 장면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옛날에 피라냐라는 그 영화 아세요? 물고기인데 살인 물고기 막 나오는 네네. 그 약간 야한 장면도 나오고 그런 영화인데 우연히 제가 그걸 보다가 그걸 보게 됐는데 배에서 막 그 되게 이쁘신 여자분들이랑 막 파티하는 그런 장면인데 막 게임을 하는데 그 여성분이 딱 걸렸어. 그래 이제 배에 비키니만 입고 딱 이렇게 누워 있는데 배꼽 있는 데다가 그 데킬라를 착 이렇게 배꼽에다가 탁 해가지고 이렇게 탁 먹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아주 인상 깊었어요. 아니, 나는 이게 매번 이게- 느끼지만 자기님은 스스로 뭔가 이렇게 그 무덤을 무덤을 좀 아니 성향이 무덤을 있어. 파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유흥의 그쵸. 어떤 그런 그거- 거와 되게 잘 어울린다는 거지. 거기에다가 만약에 뭐 탈리스커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먹는다고 생각해봐. 그냥 잘 안 어울린다. 제가 이렇게 그쵸. 마주 보고 있었는데 그 아까도 그 처음 그 제가 그 대학가에서의 그 아, 데킬라 얘기할 때 이 꼬리가 이렇게 올라가셨거든. 그렇죠. 방금도 이 꼬리가 이렇게 올라가셔서 아니 사실 이런 어떤 얘기를 하면 다들 좋아라 하고 다들 공감하면서도 항상 결과론적으로는 나한테 뭔가 비난의 화살이 돌아오고 아니 비난이라뇨. 나만 무슨 비난이 이상한 사람으로 그렇지 지금 않아요. 자꾸 저희는 매도하는 다 알죠. 경향이 이 있잖아요. 방송을 재밌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희생하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는 잘 압니다. 네. 제가- 아, 영화 얘기 나와서가 제가 하는 말인데 저는 그 노킹 온 헤븐스 도어라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에서 어떤 야한 건가요? 아니요. 야한 거 아닙니다. 야한 거 아닙니다. 네. 정확하게 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죽기 직전에 맞아. 분들이 이제 바다가 보고 바다도 싶어서 바라보고. 나는 바다가 보고 싶어. 죽기 전에 꼭 바다가 보고 싶어 해서 바다로 가는 내용을 찍은 영화예요. 근데 그 그 시한부들이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병원에서 차를 훔쳐서 가는데 그 차를 훔치기 전에 나는 바다를 보고 싶어라고 할 때 데킬라를 마시면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브랜드가 뭔지 너무 궁금한데 화면에 잘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 근데 영화에 데킬라가 많이 나와요, 그죠? 그죠. 그렇죠. 특히 뭐 남미 영화 이런 데는 맨날 나오잖아요. 그렇죠. 뭐죠? 뭐 많잖아요. 나르코스 막 이런 거 보셨나요? 나르코스? 마약상. 넷플릭스에서 나오는 네. 거기서 이제 돈 파블로라고 하는 마약 대빵이 있는데 그 밑에 이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빠또론 이렇게 불러요. 아하. 그 빠또론이 약간 보호자 뭐 이런 뜻이래요. 음. 그래가지고 나를 보스 이런 뜻. 그래서 빠또론 이렇게 하고 이제 그런 뭐 결혼식이나 막 이런 데서 막 빠빠 아메리카노 막 이런 거막 그러는 뭐 데킬라가 마시면서 막 마가리타 막 마시면서 제일 대표적인 영화 중에 하나는 또 라스베가스를 떠나면 막 그런데 보면은 이제 마가리타도 많이 나오고 네, 데킬라 많이 마시죠. 피라냐 꼭 보십시오. 저 방금 전에도 이제 둘기님한테 야한 거 얘기하길 바라면서 던지신 거죠? 아니에요. 이거 봐. 근데 안 넘어간 거잖아. 꼭 이런다니까 야, 진짜. 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자, 뭐 이 정도 이 정도로 더 했다가는 우리가 한 사람의 가정을 파탄낼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쳐야 될것 다행히도. 같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와이프가 요즘 제 잘안 방송을 들어요. 잘 안 듣습니다. 근데 승재 팀장님은 뭐 저희 처음 나오신 건데 그래도 뭐 첫 자리 어떠셨어요? 저는 1화부터 최근에 라가블린 것까지 야, 다 들었어요. 나온 거는. 애청자시네요. 예. 그래서 애청자인데 일단 녹화를 하는 곳에 와서 또 들으니까 또 네네네. 더 재밌는 것 같고 그리고 비둘기님은 사실 오늘 처음 뵀죠. 아 네네네. 네, 비둘기님은 사실 오늘 처음 뵀는데 제가 출퇴근 시간마다 항상 들으니까 오늘 처음 뵌 느낌이 전혀 나지가 않아요. 네, 자주 보는 맞아. 친구 같은 느낌이에요. 영광입니다. 그리고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승재 팀장님 같은 경우는 다음에 녹음할 그 에피소드에 이제 주인공으로 그렇죠. 초빙을 한 거니까 더욱 더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어떤 걸 할지만 가볍게만 설명을 해주세요. 네,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국내 처음으로 수입이 되는 미국에서 나오는 싱글 몰트에 대한 미국 네, 싱글 미국 몰트. 싱글 몰트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화 기대됩니다. 기대됩니다. 네네. 그럼 저 마무리 역시나 우리 둘기님이 해주시고 팀장님 한번.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데킬라 한잔 먹고 싶네요.
즐겁게 마실 때 알고 마시자 주도의 재발견. 고생하셨습니다. 대발견이야. 두잔 먹은 거. 이게 저렇게 하고 있으니까 진짜 그 라디오에